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자, 일단 먼저 178페이지. 자, 아까 전에 물권적 청구권 규정 체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질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자, 178페이지 위쪽에 지금 심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심화. 여기에 자, 2번 보시면 2번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 사례가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사례는 27회 때 27회 때 기출됐던 사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사례냐면은 이런 사례예요. 자, 토지가 있고, 자,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다. 갑이 소유자. 자, 근데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무단 신축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도 건물주는 을이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해 안 해? 토지에 부합 안 하죠. 자, 건물을 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이 그러면 건물 소유자고 건물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건물에 세입자가, 자, 이 건물에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요 사례가 27회 때 기출됐었는데 여기서 물어봤던 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자, 토지 소유자 갑은 현재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건물주 을. 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둘 수 없는 거죠. 자, 이 건물을 철거하시라고. 자, 갑이 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 부시라는 거죠. 내 땅이니까 건물 부셔라, 부셔. 자,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됐던 거는 그럼 갑이 건물주 을 상대로 해서 나가라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퇴거 청구. 자, 여기서 나가라고 청구하는 거랑 건물 부시라고 청구하는 거랑 다른 문제죠. 자, 건물이 누구 거예요? 건물 누구 거? 을 거잖아, 을 거, 건물이.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철거하라고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 이건 다른 문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물주잖아. 내 건물에서 내보고 나가라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퇴거 청구가 허용된다면 갑이 건물을 꽁으로 먹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철거를 청구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그렇다면은 임차인 병을 상대로 해서 어떤 청구할 수 있냐? 자, 임차인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갑이 철거 청구. 건물 부시라고. 부셔라, 부셔.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건물주다, 건물 세입자다. 얘는 건물 세입자잖아요. 건물 세입자. 세입자니까 건물을 부시고 말고 할 권한이 있어, 없어? 권한이 없죠. 얘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처분 권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없는 세입자한테 철거 청구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입자 상대로 나가라고. 나가. 퇴거 청구 되냐? 이거는 돼요. 왜냐하면 병이 나가야 건물을 부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건물주하고 세입자 상대로 청구의 내용이 다르다. 반대입니다. 반대. 다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을이 정에게 건물 팔았을 때, 건물 팔았어요. 그럼 얘는 매수인이죠. 근데 을은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았겠죠. 허가 안 받으면 등기도 못해요. 미등기 건물이라서 매수인도 등기 못하죠.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자, 이때 갑이 과연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 해서
얘를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마지막 쟁점이 됩니다. 자, 일단 책을 함께 보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건물 철거는 소유권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만 철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하고, 자, 죄송합니다. 을하고 병하고 정 중에서 누가 철거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지금 판례에서 말하는 건. 건물주. 건물 지은 그놈. 예? 건물 지은 그놈이 철거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한테만 철거 청구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에서. 따라서 철거 청구 상대방이 누가 된다고요? 세입자라고 소유자라고? 소유자라, 소유자. 그러나 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뭐는 청구 못해? 퇴거, 나가. 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퇴거 청구. 안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 임차인은 처분권자가 아니다. 그냥 세입자에 불과할 뿐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철거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밑에 줄, 퇴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가라고 하는 건 된다는 거죠. 세입자가 나가야 건물을 부실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는 게 지금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과연 철거 청구할 수 있겠냐? 아니, 미등기 매수인은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 아니죠. 자, 을하고 정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죠. 매매하고 소유자 되려면은 등기해야 되는 거죠. 정은 등기 못 해요. 소유자 아니라는 거 얘는. 건물주 아니야. 그럼 건물주가 아니니까 정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철거 청구 못 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 미등기 매수인은 건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는 철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한테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이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판례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얘는 건물주 아니잖아요. 처분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갑은. 철거 권한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철거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철거 청구하지 마. 철거 청구 저 을한테. 얘를 찾아서 하라는 거지. 을을 찾아서. 건물 누가 쓰고 있고요? 지가 쓰면서. 을은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갑만 고통받죠. 그래서 판사님이 미등기 매수인이 건물주는 아니지만 철거 권한은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얘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고. 예,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입니다. 미등기 매수인도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네가 지금 처분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물권의 변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물권 변동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자, 물권 총론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봤고요. 유제 여기입니다. 물권 변동. 네, 자, 물권 변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소유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을. 자, 이때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돈 받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주면 이렇게 등기가 격려됨으로써 갑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죠. 이런 걸 물권이 변동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리켜서 물권이 변동됐다. 물권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물권의 변동이라는 건 세 가지를 합친 건데 첫 번째, 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물권의 발생, 권리의 발생. 갑은 소유권이 생겼어, 없어졌어? 없어졌죠. 그쵸? 소멸.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변경. 이러한 물권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 이걸 다 묶어서 물권 변동.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동.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게 여기에요.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 속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 물권 변동의 원인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물권이 변동했다는 건 결국 결과를 말하는 거죠. 결과. 소유자가 바뀌었다. 근데 그것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원인. 이게 첫 번째예요. 원인. 물권을 변동시키는 원인 첫 번째는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고요. 자, 그리고 187조.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게 권리의 변동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권리 발생, 변경, 소멸 말하는 거고 그 안에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들어가 있다. 자, 권리 속에 물권과 채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도 권리고 따라서 이 물권이라는 그것이 권리가 변동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시제도가 나옵니다. 공시제도.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할 때 등기를 해야 되고요. 부동산 등기로 공시하고. 자,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 인도의 방식을 통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제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등기제도예요. 등기법이 여기서 나와요. 등기법이. 등기법이 여기서 나와요. 등기제도가. 등기법은 민법 선생님과 함께 민법. 그죠? 예, 민법 선생님과 함께 등기법은 이렇게. 예? 민법 선생. 서로 미루니까 서로. 예. 그럼 결국 아무도 안 하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세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186페이지에서는 물권 변동의 의의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양괄호 1번이 발생이죠. 물권이 발생한다. 자, 두 번째, 물권이 변경한다. 세 번째가 소멸이에요. 이런 발생과 변경과 소멸. 이 세 가지가 변동입니다. 변동. 틀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물권 변동의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 갈래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수도 있죠. 자, 법률행위 먼저 보죠. 법률행위 첫째 줄에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한 경우다.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이런 게 있죠.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뭔가 합의를 한다. 당사자가 뭔가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한다. 뭐 계약을 합니다. 합의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이 안에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사 표시가.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넷째 줄 보시면은 소유권을 자, 포기 동그라미 포기. 포기도 법률 행위예요. 포기. 포기한다는 건 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하는 거죠.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의사 표시. 그죠? 오후까지 수업 듣는 거는 힘드니까 포기하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몇 분 빠지셨잖아요. 지금 가신 분 있잖아요. 요 남자분도 빠졌네 보니까. 네? 바로 티나잖아요. 키 크니까. 어쨌든가 집에 가시면 포기를 한다는 거는 법에서 정한 거예요. 내 의사예요. 내 의사죠. 내 의사. 내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응? 오후까지 하겠다고? 안 돼. 가버리는 거죠. 포기.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권이 변동되는데 법률 행위로 변동시킬 거다. 계약을 해 가지고 소유자 바꿀 거다. 그러면 등기해야 된다고, 등기 안 해도 된다고. 등기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변동이에요. 매매 계약만 하고 등기 안 하면 물권 변동 안 됩니다. 소유자 바뀌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비교해서 밑에 법률 규정이에요. 양괄호 2번. 자,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대로, 법에서 정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줄 오른쪽. 예를 들어 건물 신축. 이어지는 문장에서 상속. 그 밑에 줄에 오른쪽에 뭐 취득, 시효, 소멸 시효, 혼동, 선점, 습득, 발견,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법률 규정들입니다. 여기는 아주 다양해요. 건물을 신축했다. 상속을 받았다. 판결을 받았다. 뭐 형성 판결 이런 거. 경매로 낙찰받았다.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더 많아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 표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이 가능하다. 단 처분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지요.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합니다. 등기 필요. 처분할 때 처분. 내가 상속 받을 땐 등기 안 했어도 되지만 상속 받은 부동산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되는 거죠. 등기 안 하고 처분하면 그 중간 생략 등기됩니다. 등기하고 넘겨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확인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자, 관련해서 조문 함께 확인하고 가죠. 저 조문 좀 보겠습니다. 자, 190페이지로 오세요. 190페이지. 자, 190페이지 오시면은 제2절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쪽에 조문이 있습니다. 186조 그리고 187조가 있는데, 자, 여기 먼저 186조를 먼저 보게 되면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생긴다. 여기는 법률 행위죠. 그리고 득실 변경이니까 발생 변경 소멸 말하는 겁니다. 지금 186조에서 말하는 득실 변경.
득이 발생이죠. 발생. 실이 상실, 소멸. 변경은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발생이든 변경이든 소멸이든 전부 다 뭐를 해야 된다. 변동되려면은 등기 다 해야 됩니다. 다. 세 개 다. 발생, 변경 전부 다 소멸까지. 자, 그다음에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취득은. 등기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뒷문장에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해요. 처분을 못한다. 자, 좋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죠. 자, 밑에 쪽에 양괄호 1번 보세요. 양괄호 1번 밑에 보이십니까?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 복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첫째 줄에 보시면은 채권 행위는 실효 원인이 있으나 물권 행위는 유효한 때 채권이 실효되면 이전되었던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 행위의 실효입니다. 원인 행위의 실효. 실효. 예, 실효.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한 것이에요. 매매를. 매매를 했고 등기를 했어요. 그럼 매매하고 등기 중에서 뭐가 원인이죠? 매매가 원인이죠? 매매가 원인이지. 매매 원인. 등기는 뭐예요? 결과예요. 이까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원인에 해당되는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야, 매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등기는 당연히 무효지. 자, 한 번 더. 매매가 무효가 됐잖아? 원인이 무효잖아? 그럼 결과도 당연히 무효지. 응? 이 양반들아. 당연히 무효지. 원인이 무효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원인이 무효라도 결과까지 무효인 거는 아니야. 이런 입장이 있어요.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라는 입장도 있고 원인이 무효라도 결과까지 무효는 아니야라는 입장이 있다고요. 입장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막 싸워요.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 싸운다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빨강색 입장 학자도 있고 요 파란색 입장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푸는 거는 판례 입장으로 푸는 거예요. 판례 입장. 판례는 뭔 입장이지? 판례는. 그러니까 항상 민법, 이 법률이라는 거는 공부할 때마다 입장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입장이. 첫 번째, 뭔가를 긍정하는 학파. 예? 뭔가를 긍정하는 학파가 있고 긍정. 뭔가를 부정하는 학파가 있고 그리고 판례가 있는 거예요. 입장 다 다르죠. 그리고 내 생각이 있죠. 사견. 미쳤어요. 그러니까 법학과에서 답안을 쓸 때 이렇게 다 입장을 나눠서 써야 돼. 이렇게 학파를 쓰고 학설들을 써주고 판례 써주고 네 생각은 뭔지 쓰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학설 다 필요 없고 내 생각도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판례 입장만. 요것만 알면 되죠.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판례 입장은 요겁니다. 당연히 무효다.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당연히 무효야. 당연히. 따라서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만 매매가 무효되면서 등기도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매매했고 을이 등기해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었겠지만 등기가 무효가 되면서 소유권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말소등기 안에도 소유권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동복귀라고 해요. 자동복귀. 말소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 입장을 취하면은 말소등기를 해야 돌아가요. 요 입장을 취하면. 근데 이거는 그 학자들 저기 입장이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요. 그런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시. 안 나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판례 입장, 판례. 당연히 무효지. 당연 무효니까 말소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동복귀라고 하는 거죠. 자동복귀. 그럼 복귀된다는 것 자체가 을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이 갑한테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물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권이 변동하는 거예요, 지금? 물권이 변동하는 거잖아요. 변동하는 거 맞아요? 변동하는 거죠, 변동. 이거 186조다, 187조다. 말소 시켜야 돌아가, 말소 안 시켜도 돌아가. 안 시켜도. 그렇다는 건 등기를 해야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잖아요, 이거 지금. 등기 없이도 맞아요? 등기 없이도지,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을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은 돌아가는 거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다. 따라서 자동복귀는 원인행위 실효는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규정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거. 자동복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판례는 뭐 유인론 이런 말 나오는데 몰라도 됩니다. 판례는 판례 입장은 파란 색깔 부분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인이 무효가 된 거기 때문에 계약 이행으로 변동 생겼던 물권은 을이 갖고 있었던 물권은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는 거죠. 당연히 복귀한다 그러죠. 이게 말소 등기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뒷문장에 보면 등기 없이도 물권은 복귀가 된다는 거지.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률행위, 법률 규정 두 가지 갈래였습니다. 자, 이제 공시제도로 갑니다. 자, 두 장 앞으로요. 187페이지로. 187페이지. 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타이틀은 물권 변동입니다. 자, 첫 번째는 원인이었습니다. 물권 변동의 원인. 갈래가 두 가지죠. 행위하고 규정하고.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돼.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 필요가 없지요. 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공시제도. 부동산 공시제도가 등기입니다. 등기. 자, 그래서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188페이지에 양괄호 2번에 공시 방법이 나오죠. 공시 방법. 자, 첫째 줄 부동산 물권 공시 제도는 등기다. 등기로 공시합니다. 부동산. 동그라미 2번 동산 물권은 공시 방법이 점유예요. 점유. 3번에 보시면 임목은 임목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있고요. 자, 또는 이 수목은 등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셋째 줄에 명인 방법. 네,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내려가서 양괄호 3번에 공시의 원칙 보겠습니다. 자, 공시의 원칙은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자, 이 공시 제도에서 지금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또 전기통했어요? 네? 공시의 원칙은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네? 네. 예. 손가락 탈 것 같아요. 자,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자, 공시의 원칙은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공시해라. 공시를 해라. 이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죠. 형식주의.
매매를 했어? 소유자를 바꿀 거야? 공시해 그러면. 교환을 했어? 주인이 바뀐 거야? 공시해 이 말이죠. 물권을 포기했어? 소멸이 돼버린 거야? 공시해 이 말이죠. 등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라.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공신의 원칙이 있죠. 공시하고 공신하고 다르죠.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 이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이 공신의 원칙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가령 자, 갑이 어떤 토지의 소유자인 걸로, 자,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등기. 자,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돼 있었는데 여기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서류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해놨어요. 이렇게 위조해서 등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위조해서 등기한 건지 위조 안 한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냥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병이랑 쳐다봤어요. 을 명의로 등기돼 있네? 근데 이게 위조가 된 건지 위조가 안 된 건지 일단 얘가 알아요, 몰라요? 일단은 모르죠. 일단 모르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위조를 했던 거예요. 위조를. 위조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밝혀졌어. 위조해서 등기한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 없어요. 무효. 이 위조됐다는 걸 갑이 밝혀낸 거죠. 갑이. 내가 위조한 거지? 나쁜 놈. 밝혀지면 무효예요. 무효. 만약에 밝혀지기 전이야. 위조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 유효입니까? 아직 입증 전이면요? 유효예요. 왜냐하면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의 추정력. 일단 을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위조한 걸로 봐야 돼? 위조 안 한 걸로 봐야 돼? 일단 딱 봤을 때 위조한 걸로 봐, 안 한 걸로 봐? 안 한 걸로 봐야죠. 그죠? 안 한 걸로 봐야죠. 안 한 걸로.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죠? 그럼 옷을 훔친 걸로 봐야 돼? 안 훔친 걸로 봐야 돼? 일단 볼 때. 안 훔친 걸로 봐. 일단은. 아직 입증 안 됐지만, 그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일단 네 명의로 돼 있네, 등기가. 그렇지. 그럼 일단은 위조가 안 된 걸로, 적법하게 된 걸로 봐줘요, 일단.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근데 갑이, 아니, 이거 위조된 거야. 이거는 위조가 된 거야. 라는 걸 갑이 입증하면 추정력 깨져요. 입증하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위조한 걸로 밝혀졌으니까 무효가 돼요. 네, 무효됐다는 거죠. 근데 을이 가만히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위조한 다음에 이미 명의를 넘긴 후였다는 거예요. 병한테. 이미 매매했고 명의를 넘겨버린 거죠. 병은 을하고 계약할 당시에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걸 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병은 몰랐죠? 선의 제3자.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선의의 제3자가 일단 등기해놨는데 이거는 을이 위조해서 넘긴 거였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소유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선의 제3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야 되겠어요? 선의 제3자 보호해야 돼요? 소유자 보호해야 돼요? 소유자. 네, 그래서 얘를 보호할게요. 그러면 소유자 보호. 얘를 보호할게요.
그럼 갑은 좋죠. 보호받으니까 갑은 좋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죠? 병은 보호받아 못 받아? 병은 못 받고 억울하죠. 아니 나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나는 등기부 확인도 했는데 을로 돼 있었잖아 소유자가 일단. 그래서 나는 믿었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예. 네. 누구 보호받아야 돼요? 그래도 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병을 보호하죠. 병 보호 그럼. 얘를 보호하는 거예요. 얘를 병을. 그럼 갑은요 그러면? 예? 그럼 갑은요? 갑은 억울하지 또 그러면 갑이 억울하지 또.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위조당한 거잖아요. 갑도 억울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어쩔 수 없는 거 이거는. 여기서 갑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 병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 두 가지예요. 근데 공신의 원칙을 생각해 봐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시 방법은 등기죠.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에 따르면 공신의 원칙을 따르면 갑을 보호, 병을 보호. 병을 보호. 그쵸? 병을 보호하죠, 병을. 공신의 원칙을 따르면. 그럼 반대로. 공신의 원칙을 안 따르면 누가 보호받고요? 그럼 갑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뭐가 옳은 입장이에요? 이 둘 중에서 뭐가 옳은 입장이죠? 1번, 2번 중에. 뭐가 올바른 입장?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1번을 취하는 국가도 있고 2번을 취하는 국가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입장 차이일 뿐이에요. 입장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학자들이 이러고 싸우는구나. 국가마다 이러고 싸우는구나. 그거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판례 입장. 그럼 판례는 어떤 입장 가지고 있냐? 여기에요. 2번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요걸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1번 병을 보호해주고 싶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판사님이 갑을 보호하겠답니다. 자, 보죠. 뭐라고 돼 있는지. 자, 밑에 쪽에, 자, 188페이지 밑에 쪽에 공신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자, 밑에 기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역. 여기 셋째 줄. 그러나, 실제로 공시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등기는 돼 있는데, 그 공시돼 있는 자가, 자, 병이 실제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이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을을 말하는 거죠. 을 명의로 등기돼 있잖아 지금. 등기돼 있죠 지금. 근데 얘가 실제 소유자는 아니었거든. 위조한 놈이었거든. 그럼 이걸 믿고 병이 샀던 거였거든요. 자, 이 경우에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 병이죠. 병은 비록 그 공시 방법이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도 이 자가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이게 바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을이 서류를 위조했던 사례에서 공신의 원칙에 따라 생각해 보면 누가 보호받아야 돼요? 얘가 보호받아야죠. 그쵸? 근데 우리 판례는 갑이 보호받습니다. 얘가 보호받아요. 우리 판례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억울한 거죠. 예? 보호 못 받아요. 갑을 보호해줘, 갑을. 그럼 병이 만약에 또 넘겼었던 거지, 정한테.
그럼 정도 보호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누구만 보호해주죠? 간만 보호해줘. 간만. 판례 입장. 그러니까 저도 얘가 보호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판례가 갑을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공신의 원칙을 따라요,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우리 판례 안 따라요, 공신의 원칙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좀 크게 쓸게요, 크게.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 입장. 등기는 공적 신뢰가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 판례 입장. 여기서 공적 신뢰가 없다는 건 요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신력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할 때 형식주의거든. 형식주의. 우리 등기 신청할 때요. 매도자가 가요, 매수자가 가요. 누가 등기 신청하러 가죠? 현실에서. 누가 가죠? 둘 다 안 가요. 둘 다 안 가죠. 누가 가죠? 실제 누가 가요? 법무사가 가죠. 법무사. 근데 법무사가 가요? 그 밑에 직원이 가요? 직원이 가는 거죠. 직원이. 그러니까 직원이 그냥 서류 갖고 와서 서류 갖다 주면은 등기관이 서류 이렇게 보고 그래 맞네. 이렇게 등기한다고요.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적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서류 꾸며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 꾸며서 넘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갑하고 병을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그 입장, 기로에 서 있다면은 등기에 대한 공적 신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 입장.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요 입장이에요. 독일은 등기할 때요. 매도자, 매수자 다 와야 돼요. 매도자고 매수자가 다 와야 돼. 그 등기소에 와가지고 네 매수자 맞나? 확인하고 그 사람. 그렇지. 매수자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예요. 독일은요. 그러니까 독일은 실질주의 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등기에 공적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은. 근데 우리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이죠. 서류만 본다. 서류만. 누가 등기 신청한다고? 누가? 등기 신청 누가 해요? 등기 신청. 실장님. 실장님이 등기 신청한다. 실장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공신력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오른쪽 사례 보세요. 사례. 자, 사례 박스 보시면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등기 서류 위조했어요. 일단 을이 나쁜 놈이에요. 위조했습니다. 자기 명의로 갖추고 병에게 매도했어요. 병은 을을 소유자로 믿고 등기한 거예요. 1번 공신력 인정하는 경우. 독일 입장. 이거는. 병은 무권리자인 을로부터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선의의 제3자 병이 보호받아요. 자, 근데 2번으로 내려가면 공신력 부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 판례 입장. 이게 대한민국의 입장이에요. 시험 나왔을 때 1번으로 풀어야 돼, 2번으로 풀어야 돼. 2번으로 풀어야 되면 우리는 2번이에요. 등기를 신뢰했다고 해도 병은 무권리자 을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권리 취득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소유자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갑이 보호받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그러면 나오죠. 공신력을 부정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시제도였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뒤에 192페이지 와보세요. 192페이지. 등기법도 나온다고 했죠. 등기법. 요거. 요거 제가 목차 좀 알려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목차 좀 알려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 물권 변동을 보고 있는데 물권 변동의 원인, 공시제도, 그리고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등기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등기제도. 여기서 출제되는 논점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출제 논점은 등기 청구권.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책마다 다 달라요, 순서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세 번째, 가등기. 네 번째, 등기의 추정력. 이중 보존 등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제도도 매년마다 이제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파트인데 이 중에서 한 개가 나와요. 이 중에서 한 개 나와요. 지난 시험에 가등기 나왔었고요. 32회 때. 31회 때 중간 생략 등기 나왔고요. 등기 청구권 1번에 나오는 거는 뭐 거의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파트에 노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 1번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 중요도를 따졌을 때 이렇게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한 개씩 하는 거예요. 한 개씩.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어차피 공시법 때 하는 거니까 그냥 좀 대충 하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모르냐고. 공시법 때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합니다. 자, 제가 합니다. 자, 192페이지 밑에 기억해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 보이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